개항 후 112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목포. 그동안 반영구적으로 방치됐던 쓰레기들이 시커먼 갯벌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쓰레기들은 부피가 크고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폐기물 수거원들이 미끄러운 쓰레기 산을 타야 한다. 반출할 적에 이게 하나에 한 묶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작업할 적에 위험하니까. 높이 3m까지 쌓인 해양 폐기물. 한 발 한 발 흘러내리는 갯벌을 디딜 때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 썩은 조개와 담치가 들러붙어 있는 거대한 쓰레기덩. 작업장에 진동하는 낙지가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힘들어도 이제 어떻게 그냥 해야지. 여기서 나도 어찌돼 가느냐. 항구안, 얕은 바다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수중 침적 쓰레기 수. 부두 가까이 수심 7m만 내려가도 낡은 어구와 폐타이어가 집게 한가득 올라온다. 수거반은 2달 동안의 작업 기간 내에 목포 내항부터 북한까지 총 54헥타르의 면적을 청소할 예정이다. 저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을 한 바퀴, 이 항 안에를 한 바퀴 도는 거지. 양은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쓰레기가? 지금 여기 책정된 게 지금 현재 나간 게 1,500톤이고 지금 앞으로 한 2,500톤 가량 예상하고 있어요.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로 바다 밑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지 오래다. 냄새나는 오물과 형체마저 알 수 없게 부식된 고철들. 늘상 곁에 두고 본 바다지만 오늘은 달리 보인다. 너무 더러, 진짜. 이 봐봐, 저기 쓰레기 봐봐. 전부 건물이라, 건물망이라. 건물 줄이고. 냄새 무지개 나지, 이거. 냄새 많아, 이거. 무슨 냄새예요? 뻘썩 냄새. 며칠 전 내항에서 건져올린 승용차가 행인들의 심심찮은 구경거리가 된다. 저런 차는 잃어버렸다 있을 거다 이라고 도랑다겠다고. 그렇지. 도랑식 어디 갖고 있을 것이요. 그래, 이렇게 안 하면 뭐 무엇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건져냈기로도 거의 나오고 그렇게 하지. 목포항에서만 하루 평균 70여 톤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그중 거의 대부분이 배에서 버리거나 누실된 폐어망과 어구, 재활용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고철은 올라오는 즉시 쓰레기와 분류하는데 이 작업은 크레인에서 굴삭기로 연결된다. 부선 한쪽에 따로 모아진 고철은 수거원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 하치나 어장 구조물처럼 덩치가 큰 고철은 절단해 주는데 한여름 열기를 이기며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 고철은 고철대로 이제 실으니까 이제 이렇게 잘라야 나중에 상차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놔두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절단해서 상차하기 좋게끔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육지로 인양하기 전에 수시로 절단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누구라도 틈틈이 해야 하는 일이다. 미끄러운 갯벌에 뒤범벅된 쓰레기가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작업 현장. 90톤급 대형 크레인이 머리 위를 넘나드는 이곳에서 순간의 방심은 생명과 직결된다. 예, 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지. 직사주 맞으면은 예, 돌이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7, 8km 나가는 돌들인데.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일. 크레인 주변에는 항상 수거원들이 있다. 폐그물이 집게에 깊숙이 물려 있으면 낫으로 떼내기 위해서다. 그대로 뒀다간 쓰레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 낙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에서 개펄을 분리해 담는 일도 수고원들의 몫. 오염된 개펄 가까이에 서자 숨쉬기 힘들 정도로 풍기는 악취와 끈적임이 이들을 괴롭힌다. 온몸이 땀과 개펄로 젖어들지만 이것 또한 꼭 해야 하는 해양 폐기물 수거 과정 중 하나다. 뭐가 가장 힘드세요? 작업하시면서? 이 뻘 작업하고 이제 냄새 나는 거하고 그렇죠. 뭐 더위 여름이니까 더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들의 온몸은 어느새 개펄로 범벅이 된다. 개펄을 담는 일은 매일 하는 작업이지만 그늘 한 점 없는 부선 위에서 무더위와 싸우다 보니 더욱 고되게 느껴진다. 예상보다 많은 쓰레기가 적재되면서 부쩍 늘어난 개펄. 쉬지 않고 해도 크레인의 작업 속도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 굴삭기와 크레인 집게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마도 위험할 뻔했네요. 위험하죠. 여기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수신을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 있는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다. 작아지는 게 많이 공통되거든요. 부닥치면 대형 사고예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바쁜 수거 일정을 마친 뒤 부선 한쪽에 모인 사람들. 고된 작업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하는 듯 땀내나는 옷부터 벗어버리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일하시기 이렇게 딱 웃좀 벗으세요. 시원하죠. 배 안은 여느 가정집 못지않게 꾸며져 있는데 작업 기간 동안 배에서 생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보면 봐봐. 이 따순물도 다 이렇게 배라도 봐봐. 따순물 다 이렇게 다 나오고 저기 보면 저 빨래 저 있고 저딱 사오고 다 여기서 거기서 한 게. 좋네요. 목포 항구에서도 벌써 2달 가까이 배 위 생활을 하고 있다. 식사 때가 되자 이 배의 조리장 조장한 씨가 동료들과 함께 먹을 밥상을 차려낸다. 이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 무뚝뚝한 바다 사나이들 사이에 쌓인 정이 깊다. 집에 애도 있는 것은 열흘 있으면 우리는 1년 내 여기서 같이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는 써먹어도 여기는 가족이야 가족 하나. 우리 생활이 이거니까. 객지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사람들. 끈끈한 동료애가 어느새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부터 작업 준비로 부산하다. 언뜻 보면 별난 차림새. 아 이거 몸빼 바지. 여름 작업하기는 최고 아니에요. 아, 몸빼 바지가요? 예. 어떤 면에서요? 바람도 안 차고 설렁설렁하니까 바람도 잘 들어오고. 오늘은 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부선을 이동시켜야 하는 바쁜 날이다. 이동하기 전에 부선 주위를 떠다니는 부유물부터 청소해야 하는데 바닷속에서 오래 묵은 침적 쓰레기가 올라오자 덩달아 발생한 것들이다. 그래야 그 많다는 얘기 한마디로 속에 여기가. 부유물의 양도 제법 많다. 뜰망으로 걷어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한 포대가 가득 찬다.
이동 준비로 부선 위가 분주하다. 아직 다 안 됐어. 여기서 다 끝나고 이제 저 수역 공판장 쪽에 요 구간은 다 마쳤고 이제 이 구간 수역 공판장 쪽으로 옮깁니다. 목적지까지 부선을 끌고 갈 예인선도 출항 준비를 마친 상태. 그 뭐야 놔두고 이거 뭐야? 예.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강풍에 비상이 걸렸다. 잠깐만 이 뭐야 한번 끌어버리고 배가 이제 이 가게 들어 가면 지들러 갈까요? 이 비용 빠지라고 뭐. 바짝 붙어야 할 부선과 예인선이 물살이 거칠어지자 떨어져 버린 것. 항해 중 일어났다면 사고로 연결됐을 위험한 상황이다. 앉아고 막 바람 불어가지고 모양을 단단히 잘 해놔야 안전하지. 부선을 끌고 배가 드나드는 항구를 가로지르는 예인선.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바티 차고 다닐 때가 힘들지. 이 바티가 이제 차를 앞에 보시면 말대로 말을 잘 안 듣지. 예를 들어서 힘을 이거 뭐 400톤, 뭐 500톤 이렇게 실었을 때는 이제 잘 마음대로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게 모두의 다다른 부선. 큰 몸집 때문에 접안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시다. 부선이 밀려드는 속도를 감안해 로프를 부두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고정돼 있던 굵은 로프가 부선이 앞쪽으로 계속 밀리면서 그 엄청난 힘에 끊어져 버렸다. 사람 안 다쳤냐? 안 다쳤냐고? 집 터진 거 안 다쳤냐고? 천만다행히 그 옆에 사람이 없어갖고 노포가 터졌는데 이게 사람이 없어갖고 그 안 맞아서 천만다행이죠. 저거 맞으면 그냥 뼈 그냥 으스러져요. 자리를 옮겨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공판장 쪽 부두는 예전부터 어선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추정된 수중 침적 쓰레기량이 많은 곳이다. 옛날 쓰레기하고 뻘하고 막 눌려가지고 한 3번, 4번을 파도 계속 나오는 거야. 같은 자리.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수중 폐기물 수거. 걷어 올리고 또 걷어 올려도 바다는 끊임없이 검은 쓰레기를 토해낸다. 수거원들의 움직임도 점점 더 빨라지는데 한낮의 바다는 사막 같다. 내리쬐는 태양과 사방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작업하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모자 쏘고 다 지금 타니까 그래서 이 목을 지금 딱 이게 지금 제가 저시킨 거예요. 수군을 해가지고 안 타게 하려고 지금. 어둠이 내려앉은 항구. 하지만 밤이 와도 수거원들의 땀은 식을 줄 모른다. 중장비를 수리하는 일 또한 이들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네, 구멍 메꾸는 거예요. 구멍이요? 왜요? 네. 네, 내일 하역하려고 네. 일단은 여기 있는 게 이제 좀 밖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메꾸는 거예요. 예. 내일은 그동안 수거한 쓰레기를 육지로 인양하는 날. 하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작업이다. 들어가잖아. 쌀뿌리가 들어가가 코에는 이리고 저리고 뒷코에고 막.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항상 나서서 해결하는 기관장 양황원 씨. 그는 수고원들과 함께 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척척 처리하고 난 후 이곳에서는 배선에서 용접까지 그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 야간 작업이 마무리되고 아, 그럼 날파리가 기구에 코구에 얼마 들어가는 거? 마른 목을 죽이는 것으로 피로를 푼다. 이튿날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 사이로 쓰레기 처리 차량이 들어선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하역 작업이 시작된 것. 비가 오면 현장은 더욱 위험에 노출된다.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한 번에 올라가고 시야가 좁아져 수신호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날 쓰레기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크레인 집게가 공중에서 움직이자 긴장감이 맴돈다. 진짜 조심해야지.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수백 톤의 폐기물 더미 사이에 걸려 길게 꼬리를 내린 폐 로프.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수거원이 투입돼 제거해줘야 한다. 눈앞을 가리는 엄청난 폭우 속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느라 가쁜 숨을 내쉬는 사람들. 장마철 작업은 더욱 힘이 든다. 이게 홀라고 폐기물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보면은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죠. 얼굴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악천후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데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작업장이 발칵 뒤집혔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 누구나 손쓸 수 없었는데 와야 쭉 터졌어. 네? 와야가 터졌다니까. 끊어졌다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처리할 일이 막막하다. 오늘 일 까딱 끝나갔는데. 지금 이 작업을 거의 한 달 동안 쉬지 않고서 했거든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노후했던 와야였는데 좀 작업을 무리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어졌는데 이제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니까. 사태를 파악한 뒤 기관장이 나섰다. 우선 끊어진 와이어를 빼내기 위해 볼트부터 분리하는 게 급성. 기관장의 빠른 판단으로 수리에 박차가 가해졌다. 맥없이 풀린 와이어가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사고 소식에 발빠르게 공수된 새 와이어. 긴급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발을 맞췄다. 덕분에 반나절 이상 걸릴 것 같았던 와이어 교체가 일찍 마무리될 수 있었다. 중단됐던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긴장된 가운데 가뿐히 수십 톤의 쓰레기를 들어올리는 크레인 집게. 이대로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동료들의 시선이 크레인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다행히 작업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다. 그제야 굳었던 얼굴에 여유가 찾아왔다. 오늘 뭐 와야도 터지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사고 아니고 그냥 무사히 와야까지 연결하고 이제 사람 안 다치고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무사히 쓰레기 하역을 마친 수거가 검게 뒤덮였던 부두를 청소하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이들이 청소한 바다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해졌으리라 믿으며 고단함을 잊는다.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는 거죠. 넣고 나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인전 여기 물이 이 쓰레기 때문에 썩어 있었는데 이제 물이 살아나고 있잖아. 이게 여기도 이제 고기들이 서식 걸 거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항인 인천항. 각국의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이곳에 항구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일꾼들이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해양 부유물 수거. 일명 청방선이라 불리는 특수선이 동원된다. 인천항은 내항과 외항에서 총 3척의 청방선이 수거 작업을 맡고 있다. 항모 인천 여기 인천 937 감되십니까? 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인천 937호 인천항 순찰 및 부유물 수거차 지금 출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 타격도 부근까지 올라갈 겁니다. 요 오일 펜서가 떠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수거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인천 지역 해양 부유물 수거반은 북쪽으로는 영종도, 남쪽으로는 대부도까지 순찰과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분을 달려 청방선이 자격도 앞바다에 다다랐다. 부유물 쓰레기는 물 위에 잘 뜨는 특성상 해류와 바람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행히 신고 장소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 이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못 올라가게 방지 막 쳤던 건데 그게 아마 누실돼서 떠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고 부유물 가까이로 청방선이 다가가자 긴장감이 맴돈다. 발견된 오탁 방지막은 물 위보다 수중에서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저게 이제 물에 떠놓고 밑에 앵카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밑에 닻을 내려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는 건데 그거는 이제 로프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이제 치고 가면 그 로프가 스크류에 걸려버리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면 선박이 뭐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우리나라 선박 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 쓰레기가 원인이다. 바다에 버려진 공사 자재와 어구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149톤급 청방선도 긴장하게 만드는 대형 오탁 방지막. 물 위로 보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크레인으로 끌어올리자 수면 아래 감춰졌던 부유물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 정도면 20m는 좋게 넘는 대형 폐기물이다. 너무 길지? 아니야? 3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가판을 뒤덮는 방지막. 자르자고 이걸. 잘랐다가 이걸 한번 잘라야 돼. 여기. 결국 긴 몸체를 잘라내고 끌어올리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고 나서야 물 위로 완전히 들어올릴 수가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오탁 방지막. 만일 수거가 늦어졌더라면 요즘 같은 장마철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게 불보듯 뻔하다. 올 상반기에 해양 부유물 수거반이 건진 쓰레기는 약 455톤. 인천 앞바다에서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처음에 신고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그러면 빨리 못 찾으면 한 4시간씩 5시간씩 막 바다 위를 헤맬 때도 있어요. 그때 뭐 짜증나죠. 뭐 짜증나는데 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신고한 장소에 바로 또 이게 안 떠밀려가고 있었으니까 일도 쉽게 끝나고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기분 좋죠. 네. 안전하게 수거를 마치고 항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볍다. 다음 날 내항은 연일 내리는 집중호우로 선박들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 하지만 바다 청소부들은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출항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장마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쓰레기철. 강과 하천에서 유입된 부유물이 배들이 드나드는 부두에 집중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작업팀들의 시야가 가려지면 배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은 순식간. 비가 오면 이런 위험이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청방선 뱃머리에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도 이들이 할 일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각재하고 그러니까 일반 부유 쓰레기하고는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할 때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육지로 옮기기 전에 배에서 미리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 여부와 자재 기준에 따라 집화장에서 따로 보관된다. 배 타이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오는 단골 손님. 물에 불어 옮기기가 쉽지 않다. 타이어 무게만 엄청나겠어요. 저도 하나 50kg 정도 나갑니다. 타이어 하나요? 예, 더 큰 거는 좀 더 나가는 타이어도 있고요. 네. 타이어가 대부분이 트럭, 화물 덤프 트럭 타이어라 무겁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사방에서 강풍이 불어와도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1톤가량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자루가 순식간에 가득 차오른다. 쓰레기 자루 속을 정리하다 보면 악취는 물론이고 오물이 얼굴과 온몸으로 튀는 일이 다반사다. 왜요? 콜라가 누가 먹지도 않은 콜라를 캔을 갖다가 올려갖고 버려서요. 지금 콜라가 터져갖고 얼굴로 튀는 바람에. 이들이 고충 속에서도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명감 때문이다. 항구 정화는 물론 안전까지 책임지는 해양 부유물 수거. 작은 비닐봉투 하나라도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면 운항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다. 뭐 걸린 것 같다고요? 한창 작업 중에 청방선 스크류에 문제가 발생했다.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면 도움을 요청할 다른 선박을 불러내야 하는 상황. 배의 안전도 문제지만 수거 작업도 이대로 중단하고 돌아가야 한다.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마 밖에 스크류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나가 확인해 볼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작업하다 보니 스크류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일까. 밧줄이 걸린 것 같아요. 스크류에. 그래가지고 감긴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지금 들어가서 잠그고 들어가서. 부두 쪽 수거 현장에서 밀려온 부표가 스크류에 감겼다. 우선 수면 아래 스크류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급선. 항해사 고영준 씨가 잠수 준비를 마치고 바다로 뛰어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두가 긴장되는 순간이다. 팔 좀 주셔야 돼요. 팔. 예. 지금 상태 어때요? 이게? 예, 아이고 많이 걸렸네요. 지금 작업하다가.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에 고영준 씨를 걱정하는 동료들. 과연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십 여 분 만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많이 걸렸어요? 네, 많이 걸렸어요. 그걸 사 먹어야 돼. 이거. 이거 사 먹어야 돼.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마치고 귀향하는 수거반. 도착하자마자 가판위를 가득 채운 쓰레기부터 양육하기 시작하는데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맡은 구역의 청소를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오늘 이걸로 또 하루를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죠. 또 신고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다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오늘 무사히 좀 작업하고 왔으니까 보람도 있고. 오늘은 유난히도 긴 하루였다. 홈박 젖어버려, 홈박. 진짜. 완전 속까지 다 젖어버려. 비 오는 날은 이런 게. 비와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벗으니 한기가 느껴진다. 이럴 때 피로와 추위를 날리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여태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죠. 일하고 나서 커피 한 모금.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잠시 쉴 틈도 없이 긴급 출동 신고가 들어왔다. 빨리 나와. 젖은 옷 위로 우비만 걸친 채 다시 배로 올라타는 이들. 앞문으로부터 6부도 8부도 원목 탈락 신고 접수. 전 직원은 원목 수거 작업 준비. 파도가 높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바다. 수고원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하게 원목을 처리할 수 있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이러거나 안 보이면은 저희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죠. 그럴 때는 마음적으로 걱정도 되고 어떤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이 신고 들어오면은 다 저희가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거의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부유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모습을 감췄다가 결국 다시 나타나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에 반드시 찾아야 한다. 타야. 원목을 찾던 중 타이어를 발견했다. 너울이 높아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이들의 매서운 눈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갈고리가 달린 긴 장대를 이용해 큰 타이어를 수거해낸다. 부유물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수거가. 무엇이 있든 어디에 떠다니든 최선을 다해 작업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거센 비바람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드를 사사치 뒤지는 청방사. 신고된 원목은 그만큼 위험한 폭탄과 같다. 원목이 위험하죠. 소형 선박들은 상해 중에 원목하고 충돌하면 잘못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전복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사나워지는 날씨. 사방에서 몰아치는 강풍에 가만히 서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원목은 신고된 장소에서 한참을 떠내려갔는지 눈에 띄지 않고 수거반은 점점 추위에 지쳐가는데. 이때 멀리 부둣가에서 무언가 발견됐다. 원목 있어, 원목! 처음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서 해류를 타고 다른 부두까지 넘어온 원목. 배들이 모두 운항을 멈춘 상황에서 이동해 온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 부딪혀 두동강 난 흔적이 보인다. 수거한 원목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갑판에 올리지 않고 배 옆에 묶어 육지로 인양하게 된다. 2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항구를 구석구석 순찰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승선이나 이런 배들이 운항상의 위험을 느꼈는데 저희가 치워줌으로써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배 타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보람도 있고 남한테 도움을 줬다는 거 네. 그런 거죠 뭐. 인천항은 펄프, 원목, 철제 등 다양한 화물이 들어오는 무역항. 청방선은 내항의 1부두에서 8부두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모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이 빠지는 곳보다 들어오는 곳에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부유하게 되는데 부두 쪽으로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쓰레기가 잘 모여 수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며칠 전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전역에 계속됐던 집중 호우의 영향이 크다. 한강과 수많은 하천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 청방선 한 척에 수거원 4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장마가 지나간 후 조류가 세게 밀려오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어느 틈에 쓰레기보다 갈대가 더 많이 올라온다. 주로 이거는 그 바다 인접한 지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한강이나 그쪽에서 떠내려 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이들에게 갈대는 불길한 징조. 눈길 닿는 곳마다 나뭇가지와 갈대가 뒤섞여 떠다닌다. 이제 조류가 센 사리로 들어서면 쓰레기가 몰려드는 건 시간 문제다. 갑판 위는 벌써 쓰레기로 뒤덮인 지 오래다. 한번 순찰을 나서면 보통 3시간 내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폐기물을 상대해야 한다. 일일이 들차를 사용해 수거하기 벅찰 때 청방선의 스크류가 동원된다. 뱃머리를 돌려가며 한쪽 방향으로 물살을 만들어준다. 바람이나 조류 때문에 쓰레기가 모였다가 흩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배를 자꾸 움직여 스크류를 좀 많이 써줘가지고 한쪽으로 모으는 거죠, 쓰레기를. 스크류가 만들어낸 물살과 손발을 맞추면 넓게 분포돼 있던 쓰레기가 비교적 빨리 한 곳으로 모인다. 하루 동안 수거되는 해상 부유물은 약 2.6톤. 비가 온 뒤에는 몇 배씩 증가하는 날이 많다. 어떤 분이 깍두기를 담가셔갖고 바다에 버리셨나.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겠어요. 예, 어쩔 때는 돼지도 또 내려옵니다. 돼지요? 예. 7월 한 달 동안 급증하는 쓰레기는 대부분 생활 쓰레기. 인천항 내에서 상반기 수거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이때 수거되는 것이다. 떼약볕을 피할 길 없는 갑판 위.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 온몸이 땀범벅이 된다. 쓰레기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설 시간이 없다. 배 나와요. 바다에는 신호등이 없다. 여객선과 대형 수출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에서 안전하게 청항 활동을 하기 위해선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선원 한 명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박 시간과 항로를 미리 파악해야 작업에 지장이 없다.
저 외항선이나 저 여객선 같은 거 가면 조금은 좀 저희들이 수도했다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운행하라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거된 타이어만 총 200여 개. 매일매일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을 나올 때마다 걸려온다. 야, 그냥 통 저으로 찍어. 자주 올라오는 쓰레기는 내양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에서 사용하는 타이어는 기상 악화와 부주의로 인해 바다에 버려지고 원목들은 육상에서 적지 않은 과정에서 낙하된 것이 많다. 이런 대형 쓰레기는 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된다. 선박의 운항이 가장 활발한 낮 시간, 원목 2개가 바다 위를 떠다닌다. 청방선이 다른 배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원목 주변으로 다가가는다. 부딪히거나 깨진 흔적 없이 원형 그대로인 길이 5m 이상의 원목. 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거반의 초동 조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원목이 또 이렇게 물이 잔뜩 이렇게 물이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마른 원목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400kg, 500kg 보고 있습니다. 원목 수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부두로 돌아가는 수거반. 푹푹 찌는 무더위와 싸워가며 수거했던 쓰레기를 양육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원목은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서 적지 않은데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고를 통해 새 주인에게 인수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인천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창방선. 아직 수거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밤새 유입되는 쓰레기는 아침이면 손쓸 수 없을 만큼 불어나기 일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하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유물 수거는 시야가 어두워 작업이 어렵다. 위치를 대략 파악하더라도 쓰레기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밤중에도 바다를 향한 눈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 묵묵히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고된 작업도 견딜만하다.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 이럴 때는 거의 뭐 슬기하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이 한창 작업이 힘들어지는 시기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해졌을 바다를 그려보며 구슬땀을 흘린다. 항구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하수군, 바다의 오염을 막는 바다 청소군.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이들의 직업은 해양 폐기물 수거원이다. 차 선박들이나 이런 그 위험 장애 요인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뿌듯합니다. 항구 곳곳에서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폐기물. 극한의 작업 환경 속에서도 항구의 안전과 정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기에 해양 폐기물 수거반의 땀방울은 더욱 빛이 난다.